오늘은 속독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속독이니까 일단 지금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속독을 해도 되는 단계인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테스트를 하나 준비했으니까 이제 이 다음 화면에 나올 내용을 잘 보시고요. 상단에 시계가 있을 거예요. 그 시계를 보고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여기 이제 나오는 모든 문장을 해석할 수 있으면 이제 속독 훈련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해진 시간 안에 다 읽으실 수 있었으면 이제 다음 영상을 보고 속독 훈련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속독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속독 훈련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꼭 이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글이 왜 빨리 읽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제가 주로 학생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글이 빨리 안 읽히는 그 이유는 주로 4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직독직해가 안 돼서 속도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뭐 글을 읽을 때 이제 눈이 글을 따라가면서 바로 머리에 의미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영어를 공식처럼 생각해서 전치사 앞에서 끊고 뭐 접속사 앞에서 끊고 이런 식으로 훈련을 받으면 직독직해도 안 되고 또 속도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보통 이제 문장이 조금 길어지면 읽었던 걸 또 읽고 또 읽고 이제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속독을 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주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문체나 단어나 표현이 문장 안에 들어있으면 좀 멈추는 게 있어요. 모르는 표현이 나와도 이제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거기에 딱 갇혀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속도가 나기가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자기 영어 수준보다 너무 높은 수준의 책을 읽고 있다면 속독이 전혀 안 되고 직독직해도 좀 힘드실 거예요. 그리고 또 평소에 해리포터 같은 소설만 읽다가 갑자기 뭐 이코노미스트 사설을 읽어야 되면 바로 해석이 될 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속도도 낮아지고 이건 이제 단순히 문장 구조나 뭐 문법적 차이, 난이도 차이 이걸 떠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문체나 단어나 표현이 막 갑자기 나오니까 속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속독이 힘든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속발음을 하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속도 있죠. 지금 제가 이 말하는 속도랑 글을 읽는 속도가 대부분 다 유사해요. 자기가 말하는 속도가 좀 빠른 분들은 책을 좀 빨리 읽는 편이고요. 그리고 또 말하는 속도가 느린 분들은 좀 책을 느리게 읽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영어를 읽을 때 속발음 하시는 분들 있죠. 속으로 발음을 하거나 아니면 되게 작게 읽어서 발음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원어민도 그러는 경우가 있고 한국인도 한국어 책을 읽을 때 속발음을 해야 집중이 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책을 읽든 영어 책을 읽든 소리를 내서 아니면 속발음으로 읽는 분들은 속도가 올라가기가 힘든 거죠. 그리고 또 속독이 힘든 마지막 이유는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배경 지식이 부족하면 다 아는 단어고 다 아는 표현이고 다 아는 문체인데도 계속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읽어야 될 때가 있어요.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속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설만 계속 읽었다든지 아니면 경제 잡지만 계속 읽거나 아니면 예술 잡지만 계속 읽거나 이렇게 한쪽으로만 계속 읽으시는 분들은 다른 파트의 글을 봤을 때, 다른 분야의 글을 봤을 때 갑자기 현저히 속도가 떨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4가지 문제가 뭐였죠? 직독직해가 안 됨, 문체나 표현이 익숙하지 않음,
그리고 속발음 하는 경우, 그리고 배경 지식의 부족, 이렇게 이제 4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학생들이 속독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 4가지 단점을 다 고치고 속독 훈련을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미 영상 초반에 이제 책 일부를 발췌해서 테스트를 한번 했죠. 그걸 이제 정해진 시간에 읽으셨고 이제 내용을 뭐 빠짐없이 이해를 하셨다면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속독 훈련을 시작하시면 돼요. 이제 속독 훈련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지적했던 이 4가지가 저절로 해결이 될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속독 훈련을 시작해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속독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텍스트를 골라야겠죠. 제가 이제 속독 훈련을 위해서는 텍스트 고를 때 4가지 기준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내 수준에 맞는 걸로 골라야 되고요. 만약에 내 수준에 맞는 것보다 좀 어려운 걸 보고 싶다고 하면 아주 조금 더 어려운 걸로 해야 돼요.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오면 속독은 고사하고 직독 직해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 고르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또 너무 쉬운 건 또 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흥미로운 내용으로 골라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자기가 봤을 때 좀 재밌는 걸로 골라서 속독을 해야지, 이제 뭐 내가 문체를 담고 싶다, 굉장히 멋진 글이다 라고 생각해서 뭐 이코노미스트나 타임즈에서 그냥 무작정 가져와 속독 훈련을 하시게 되면 지루해서 이제 금방 그만두게 되니까, 그런 거 말고 좀 재밌는 거 있죠. 보통 이제 뭐 추리 소설이나 뭐 공포 소설 아니면 로맨스 소설, 이렇게 좋아하시는 소설을 고르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속독 훈련할 때 지속하기가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디오북이 있는 걸로 고르셔야 돼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오디오북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제가 알려드리는 그 사이트 이외에도 오디오북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나 뭐 방법이 있으니까 무조건 속독 훈련 하실 때, 제가 알려드린 이 속독 훈련을 하실 때는 오디오북이 있는 걸로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4번째 기준은 테드 강연이나 이렇게 좀 짧은 거 있죠? 그렇게 짧은 거나 아니면 짧은 기사 이런 거 말고요. 한 권의 책을 고르시는 게 좋아요. 짧더라도. 제가 한 권의 책을 고르라는 이유는 속독 훈련을 할 때 기사 같은 건 좀 짧으니까 이제 흐름이 계속 끊기잖아요. 흐름이 끊기지 않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계속 들으면서 내용이 머리에 들어올 수 있는지, 긴 글을 몇 시간 동안 읽도록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 이렇게 짧은 것도 괜찮으니까 책으로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원서 고르는 방법은 여기서 이미 설명 다 했죠. 근데 이제 저는 원서 주로 고를 때 교보문고 사이트에서 고르거든요. 이제 교보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면 외국 도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외국 도서에서 이제 문학 클릭해서 소설 이렇게 들어가면 소설 볼 수 있고, 뭐 경영이나 에세이, 과학 이런 거 이제 여러 가지 분야 보실 수 있으니까 일단 이 영상을 참고해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책을 골라야 되는지 파악을 먼저 하시고요. 이제 도서 구입 사이트, 교보문고나 알라딘 같은 데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원서 섹션에 들어간 다음에 마음에 드는 책을 구매하시면 돼요. 지금 이제 4가지 기준으로 책을 골랐어요. 책 고르고 나서는 오디오북을 구매를 해야겠죠. 오디오북은 아마존에서 만든 오더블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 적어놓고, 그리고 유튜브 상세 설명란에도 적어놓도록 할게요. 지금 이미 원서는 구매하셨으니까 그 원서에 맞는 오디오북이 있는지 이제 여기서 확인을 해서 사시면 되고요. 이제 보통 오디오북은 한 권에 뭐 만 원대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200페이지가 넘어가면 보통 2, 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좀 비싼 편이죠. 근데 매달 정액제를 신청을 하시면 이제 첫 달은 무료로 한 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부터는 하나로 한 18,000원 정도 내시면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정액제에 가입을 하시면 여기서 이제 크레딧을 줘요. 크레딧을 1포인트 주는데 한 달에 1포인트씩. 근데 이제 1크레딧 쓰면 오디오북 한 권 사실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이라도 두꺼운 책은 보통은 이제 3만원, 4만원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두꺼운 책을 보실 분들은 크레딧으로, 정액제로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저는 여기 정액제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제 라이브러리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전문 성우들이 녹음을 한 거니까 품질이 일단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정액제로 이렇게 쓰면 만약에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오디오북이 있으면 그걸 환불하고 새 책으로 교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북으로 사서 들으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책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오디오북 바로 환불하고 크레딧 다시 회복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낙권을 사는 것보다 정액제로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더블은 어플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이용할 수 있고 차에서도 그냥 들으실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차량 모드라서 버튼이 되게 다 크죠. 운전하시면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이제 오더블 구매하시고 나면
아이패드나 아니면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두시는 게 좋고요. 이제 제 라이브러리에서 여기 이제 들어가면 이제 챕터별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정지도 할 수 있고 30초 감기 아니면 이제 속도 조절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으니까 오더블에서 오디오북을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데서 구매하실 수 있으면 찾아서 오시는 게 좋아요. 근데 아마 오더블이 가장 큰 사이트라서 여기서 구하시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이제 텍스트도 정했고 이제 오디오북도 다운을 받았으니까 훈련을 해볼게요. 훈련 자체는 엄청 간단하고 쉬우니까 바로 해보실 수 있으면 지금 바로 해보셔도 좋아요. 이제 책이랑 오디오북을 준비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처음에는 오디오북을 1배속으로 정상 배속으로 켜시고요. 그리고 이제 귀로 들으시면서 눈은 책에 있는 활자를 따라가시면 돼요. 만약에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이제 멈춰서 직독직해를 막 연습하고 있지 말고요. 30초 감아서 다시 올라가서 이제 30초 감은 데서 다시 눈으로 쭉쭉 보면서 1배속 속도에 맞춰서 계속 해석하시면서 내려오셔야 돼요. 근데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책을 읽다 보면. 근데 이제 모르는 단어는 한 페이지당 5개 미만이어야 읽기가 좀 편하고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빠르게 동그라미를 그냥 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걸 찾아보고 있으면 속독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직독직해 연습을 하는 게 되기 때문에 단어는 웬만하면 거의 다 알거나 조금 모르는 걸로 고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1배속으로 켜고 이제 읽었을 때 바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꾸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멈추면 안 되고 1배속, 그러니까 원어민이 말하는 속도 정도로 내가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30초를 감고 다시 내려오면서 그 속도로 읽을 때 이해가 되는지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내가 계속 감았는데 뭐 5번, 10번 이렇게 위로 감았는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되신다면 그때는 살짝 멈추세요. 그리고 이제 그 문장을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5페이지, 10페이지, 15페이지 이렇게 1배속으로 일단 읽어 나가시면 돼요. 처음에는 1배속으로 읽기도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방금 30초 감아야 되고 절대 멈추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만약에 멈추지 않고 해석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으면 그 책은 속독 훈련하기에 적절한 책이 아니에요. 보통은 5페이지, 10페이지에 한 번씩 그런 일이 발생해야 되는데 계속 30초를 감고 또 멈추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면 조금 더 쉬운 책으로 고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10페이지, 20페이지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 적응이 좀 돼요. 그러면 약간 이게 적응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건 본인만 알아요. 그리고 몇 페이지에서 이런 게 올지, 이런 느낌이 올지는 본인만 알고요. 뭐 10페이지, 20페이지 이 정도 읽으면 1배속이 약간 이제 적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1배속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돼요. 속도를 올린 다음에 이제 눈이 잘 따라가는지 내가 제대로 해석을 하는지 1.1배속으로도 읽어지는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1.1배속도 1배속처럼 약간 적응이 되거든요. 그럼 1.2배속, 1.3배속, 4배속 이렇게 올려가시면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미 지금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1배속으로 읽으면 굉장히 느리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지금 조금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300~400페이지 책이 그냥 읽히는데 속독을 좀 해보고 싶다, 훈련을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처음 켜실 때 1.4배속 정도로 켜서 2배속까지 할 수 있는지 훈련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 1.4, 1.5배속 정도까지 올렸는데 내가 불편함 없이 그냥 책을 읽어 나갈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원어민들 정도의 속도로 책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통 원어민보다 더 잘 읽고 싶다, 더 빠르게 읽고 싶다 이러면 1.6배, 2배 이렇게까지 올려가시면서 계속 보시면 돼요. 보통은 이제 속독의 스킬을 가르칠 때 뭐 글자를 하나씩 띄어가면서 봐라, 아니면 뭐 속발음을 하지 마라 이런 걸 하나씩 막 알려주는 게 있죠. 그런 강의도 있고 그런 책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저도 속독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걸 이제 찾아보고 실제로 스킬을 외우고 제가 해보려고 해도 이제 스킬이 몇 개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의식적으로 스킬을 생각하다 보면 책이 안 읽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시켜봐도 학생들은 더 헤매죠. 그래서 이제 그런 책에서 알려주는 스킬이나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돼 있는 걸 읽어는 보긴 하는데 이제 그 방법을 실제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서 그 방법을 그냥 버렸어요. 저는 버렸고 한 3년 정도 전부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렇게 오더블을 통해서 배속을 올리는 방식으로 속독 훈련하는 걸 학생들한테 시켰거든요. 그리고 저도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원서 수업하는 학생들한테 시키니까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속독 훈련을 하느라 듣기도 하니까
리스닝 실력까지 그냥 한꺼번에 향상이 되니까 이 방법을 꼭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 자체는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이제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속독 훈련 시키면서 받았던 질문 몇 개 대답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이미 원서 고르는 방법이나 읽는 방법, 원서를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제대로 봤다기보다 그냥 좀 귀찮으니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질문에는 제가 지금 대답을 안 해드리고 있거든요. 스스로 책을 고를 힘이 있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개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제가 다 골라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 영상을 참고를 해서 고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왕초보인 분들은 왕초보 영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왕초보가 아닌 경우에는 그냥 원서 영상으로 보고 고르시면 돼요. 이제 속독 훈련을 하실 때는 지금 내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는 게 가장 좋고, 지금 수준보다 어려우면 아주 조금 어려운 걸로 고르셔야 된다는 것만 잊지 마세요. 그리고 속독 훈련을 위한 책은 이제 뭐 책의 장르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소설로 하셔도 되고 비문학으로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괜찮은데, 지금 만약에 읽고 싶은 원서가 있거나 이제 내 수준에 맞는 원서 중에 재밌는 걸 발견하셨으면 그걸로 바로 속독 훈련을 해보시면 돼요. 이제 이 훈련은 오래 지속할수록 좋은데, 보통 이제 제가 수업을 해보면 매일 1시간씩 꾸준히 속독 훈련을 이제 해보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말 빼고요. 이제 한 달에 20시간씩 한다고 해보면 보통 이게 1배속이나 1.1배속 정도가 익숙해지시려면 3달 정도가 걸리는 것 같아요. 특히나 어려운 책을 골랐을 때는 조금 더 걸리고요. 그리고 원서 수업하면서 이제 1년 정도 속독 훈련을 매일매일 정말 꾸준히 하신 분들은 한 1.3배속, 4배속까지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 3개월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1년 이상 하면, 그리고 계속 하면 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제 가르쳐 드린 이 방법은 아무리 이제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해봐도 오랜 기간을 잡고 다독하지 않으시면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한두 번 해보는 걸로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두 권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뭐 10권, 20권 이상으로 계속 따라 붙어야 하는 훈련이고요. 지금 저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1.5, 2배속 이렇게까지 되게 편해지는데, 2배속이 편해지는 날이 오더라도 그 이후로 전혀 독서를 안 하시는 분들은 다시 배속이 줄어들고 다시 실력이 다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이렇게 해보고 때려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디오북으로 배속을 높여서 읽는 이런 속독 훈련을 이제 매일매일 하는 습관으로 자리를 잡게 하는 게 좋겠죠. 이제 소설을 하든 비문학으로 하든 사실 상관없는데, 지금 이제 원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학생들은 원서를 그렇게 많이 읽어본 학생들이 많지가 않죠. 이제 원서 읽기를 거의 처음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많이 안 읽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은 원서를 처음에 이제 골라서 속독 훈련이나 직독직해 훈련을 하실 때 소설을 고르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제 비문학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나오면 거기에 약간 집중을 했다가, 또 재미없는 얘기가 나오면 약간 이제 좀 재미없어서 지루하다고 생각하거나 좀 보기 싫어지는 그런 게 좀 나오죠. 근데 이제 소설은,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원래 독자를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는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이제 갈등도 나오고 내가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캐릭터도 나오니까, 이제 소설로 속독 훈련을 해보시면 좀 지루하지 않게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훈련이 되겠죠. 제가 아까 텍스트 고를 때 오디오북 꼭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속독을 하시려면 오디오북이 꼭 있어야 하니까 오디오북이 있는 버전으로 원서를 찾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 원서는 오디오북이 있거든요. 뭐 테이프로 있던지 mp3로 있던지 오더블로 있던지 있으니까 이제 구할 수 있는, 오디오북을 구할 수 있는 원서로 이제 골라서 속독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이 되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학생들 되게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이 질문을 이제 이해도 안 되면서 눈으로 따라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돼도 눈으로 따라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속독 훈련 하실 때 적어도 60, 70% 정도는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정도는 감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어도 대충 무슨 이야기인지 아셔야 되고요. 모르는 단어나 표현은 당연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 이제 동그라미 쳐놨다가 나중에 속독 훈련 시간이 끝나면 나머지 시간에 이제 단어 정리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공부를 겸하셔야 다음에 속독할 때 조금 더 편해지겠죠? 오디오북은 속독이 아니라
뭐 정독이나 쉐도잉이나 리스닝 공부 이렇게 여러 가지 쓰이니까 제가 이 영상에서 오더블을 처음으로 언급을 하긴 했는데 오더블은 되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영어 공부에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아직 속독이 준비가 안 되신 분이라도 오더블에 정액제 가입을 하셔서 정독이나 직독직해 연습이나 리스닝, 쉐도잉 이런 거 연습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마치기 전에 끝으로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제가 속독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주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읽고 있는 모든 원서를 속독 훈련에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3권을 읽고 싶은데 이 3권의 모든 책과 모든 페이지를 다 속독 훈련에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디오북을 3개 사고요. 그리고 오디오북을 계속 들으면서 이 책을 읽으려고 하고 속독 훈련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도 물론 좋지만 그렇게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책이 재밌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속독이 잘 되면 다행인데 속독이 조금 힘들거나 배속에 따라가기가 조금 힘들거나 아니면 내용이 약간 지루해지거나 이러면 원서 읽기 자체를 포기하게 돼요. 왜냐면 원서를 본다라는 게 오더블을 켜서 속독 훈련을 한다로 연결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속독 훈련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도 원서까지 안 보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속독 훈련은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 이렇게 딱 정해두시고 그 시간 안에만 오디오북의 배속을 높여서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냥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냥 읽으시면서 왜 오디오북 속도처럼 빨리 안 읽히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오디오북으로 속독 훈련할 때는 속독 훈련 하시고요. 원서 읽고 싶으실 때는 그냥 읽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3개월, 4개월 이렇게 지나가면서 속도가 저절로 늘어있는 게 스스로 감이 와요. 내가 읽는 속도가 되게 늘었는데? 이 느낌이 딱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더 열심히 속독 훈련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읽으실 때 속독 훈련을 알려드렸다고 해서 너무 속독으로 모든 원서를 읽어 나가시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하루에 30분, 1시간 이 정도니까 그 이외에는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켜놓고 읽으셔도 되고 목독으로 읽으셔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원서를 읽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많이 읽고 자주 읽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